5월 한 달 동안의 미국 시장의 흐름을 아주 간략하게 좀 점검을 해보면은 정말 좀 혼란스러운 약간 혼돈의 시장이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제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진짜 좀 최근에 시장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솔직히 그렇고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한국 주식도 당연히 원래 시장도 어렵기 때문에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그러니까 저렇게 혼돈의 시장 얼마나 멋있습니까? 김민수 대표처럼 선 하나 딱 꺼놓고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 못 올랐고 중국 시장 올랐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아 역시 달라. 달라. 김민수 대표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달라. 좀 나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리를 비우면 바로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은 뭐 계속적으로 뭐 인플레이션 압력, 뭐 미국의 연준 쪽 인사들이 뭐 돌아가면서 나오면서 맞아요. 뭐 테이퍼링 언제 하느니, 논의 언제 시작하니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인플레이션 우려는 계속 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생각만큼 많이 안 오릅니다. 금리를 좀 뭐 3, 4월에는 뭐 금방 2% 되고 뭐 금방 2% 중반까지 막 치고 올라갈 것처럼 막 걱정을 하더니 막상 금리는 많이 안 오르는 상황. 그리고 인플레 우려를 그렇게도 하면서도 또 금은 또 가격이 셉니다. 예, 이것도 좀 이상한 부분인 거죠. 근데 이 와중에 최근 한 2주 정도 사이에는 또 성장주들이 또 반등을 하고, 그렇죠. 근데 성장주들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암호화폐는 또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장이 예전에 좀 뭐 원래 사실 시장이 좀 이렇게 좀 복잡한 팩터들이 많이 이제 뭐 작용했었는데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가 너무 좀 쉬웠던 구간을 좀 겪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나 이제 돈 버는 시간이었죠. 예, 네. 다시 뭔가 좀 어려워졌고 다시 좀 정상적인 구간에 들어가는 느낌도 들면서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6월 중순에 이제 연준 FOMC가 있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는 좀 이런 분위기가 지속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자신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좀 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지금 굳이 뭔가 좀 자신 없는데 좀 베팅을 하신다거나 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예, 뭐 남들이 좀 좋다거나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좀 자신 있고 이거 들고 있으면은 난 자신 있다. 뭐 좀 길게 보더라도 좀 괜찮은 수익률 거둘 수 있다라고 싶은 종목들 위주로만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미국 주식도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약간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뭐 관련해서 오늘 제가 그 일본의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이라고 하는 이제 광산 회사랑 어떻게 이제 그 콩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요. 콩코를 했는데 좀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있어서 그냥 뭐 정보 공유 차원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산 회사는 주로 이 취급하는 광물이 구리, 동, 니켈 이런 거를 광산을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그걸 재련하기도 하고 그 재련한 원자재를 가지고 또 전자재, 뭐 양극재 이런 것도 만드는 회사다. 일본에서 굉장히 큰 회사고요. 특징적인 게 460년 됐습니다. 오. 460년. 460년 된 회사입니다. 460년. 예. 이야. 지금 보시면 일본의 스미토모 그룹이라고 예, 들어보셨잖아요. 알아요. 그 스미토모 그룹의 원류입니다. 그러니까 모회사는 좀 웃긴데 하여튼 가장 첫 번째 사업을 하던 예. 광산 사업을 하던 회사고 한 460년 동안 이제 광산업을 한 회사인데 그 회사가 이제 콩콜을 하면서 좀 들었던 재밌는 내용이 뭐냐면은 올해 연간으로 사업 계획을 당연히 세우고 회사가 그리고 그 회사의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런 뭐 니켈이라든지 구리, 동 등의 가격이 굉장히 중요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가장 민감한 팩터이기 때문에. 근데 2021년도에 그 스미토모 그 메탈 마이닝이라고 하는 일본의 그 큰 광산 회사가 구리 가격을 카퍼의 가격을 평균 지금 전제 어썸션하고 있는 금액이 7,500달러입니다. 네. 예, 런던 시장 기준으로 7,500달러거든요. 지금 LME 가격이 10,000달러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떨어질 거로 좀 예상하는 예, 거예요. 하반기에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수적으로라고 하는 전제가 있었는데 네. 좀 떨어질 거다라고 좀 생각을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너무 투기적인 그런 자금도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유동성이라든지 뭐 네, 이런 서플라이 것도 체인이 문제가 너무 있는데. 이제 약간 압박을 받는 그런 구간에 있다 보니
어느 정도 과잉은 좀 해소가 될 수도 있고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 2021년도 물론 회계 연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일본 기업은 3월 말 3월 회계 말이죠. 연도인데 2021년도에 평균적으로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그 구리의 가격은 7,500달러 톤당 7,500달러 예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30% 정도는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이 $10,000니까요. 한 25%. 사실 하반기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예, 평균을 그렇지. 쳐야 되니까. 평균을 쳐야 되니까 예. 절반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물론 일본 기업이 워낙 보수적이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뭐 사업의 어썸션이라든지 사업의 이제 그 가이던스를 굉장히 좀 짜게 주는 경향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가장 그런 원자재 가격에 민감한 이제 업력도 오래된 플레이어가 이런 좀 과잉에 대해서 좀 미리 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 역시도 좀 우리가 시장 보는데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걸로 전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그러니까 투기 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지금 미리. 예, 그리고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미 쪽 특히 미주 지역의 그 딜리버리 문제가 굉장히 심했고, 네.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작년에는 일부 뭐 사이트에서 파업도 있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꼬여 있었고, 거기에다가 뭐 일부 유동성이 너무 풀려 있는 이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된 가격인 것 같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더라고요. 네. 뭐 구리나 니켈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좋게 보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메인 플레이어들도 약간은 조심스러워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김민수 대표께서 얘기하신 거 오류가 있어서 지금 제가 언뜻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날까요, 줄을까요? 당장 투자 입장에서 보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기업의 이익이 늘까 줄까? 예, 느는 거 아니에요? 줍니다. 오, 그래요. 왜냐하면 네. 원자재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아까 같이 이제 식료품 가격을 낮추지 않는 기업 같은 경우는 네, 상관이 네. 없는데 네.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가격과 원자재 현물 가격과 지금 현재 판매 가격이 연동되는 기업 같은 경우는 네.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판매 가격도 떨어지죠. 네. 근데 우리가 원자재를 지금 사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재고를 쌓아놓고 하죠. 근데 KIFRS에 따르면 선입선출법을 쓰기 때문에 네.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네요. 이해했습니다. 올라갈 때는 그 이익을 보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국내 기업에 한해서입니다. 네, 미국 기업은 아니고요. 미국 기업은 후입 선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회계 말씀드립니다. 기법상 그런 차이가 예, 있거든요.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말씀드리면서 충격 들었던 게 저는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뭐 지금 공급 부분에 대한 밸류 체인이 가동이 제대로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쯤에 가동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저는 솔직히 그 전망했는지 듣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보다는 그냥 투기 세력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도 다 있었-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지금 너무 이렇게 딱 그 압박을 받고 있는 공급망이 어느 정도는 좀 완화될 거다라는 예, 다 포함되어 전체적인 있는. 흐름 속에서 예. 과잉이 해소될 거다라고 알겠습니다. 보고 있는 예.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흥미로워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저기 우리 또 자랑 하나 하면 우리 정희석 이사님의 아주 유일무이한 어떤 능력이 있으십니다. 뭐 영어는 기본이고 또 일본에서 오래 공부를 하셔서 일본어가 또 되세요. 네. 그래서 일본 이런 보고서까지도 분석을 다 해서 읽고 말씀해 주시고 저는 외국어 잘하시는 분들이 부러워요. 이 나이에 지금 외국어 공부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참왜 이렇게 저기 네. 다 이걸 다 잘하시는 아닙니다. 거예요? 일본에서 공부는 하진 않았고요. 예. 우리보다 몸무게도 덜 나가고. 그러니까. 아, 참. 예, 다음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또 귀한 또 일본 또 리포트 소식을 전해주셨네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내용이 시장이 좀 혼탁하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 올해 한 1, 2월 달에 월스트리트 벳이라고 해서 이제 게임스탑을 끌어올린 그런 네, 리테일 알죠. 집단들이 있잖아요. 이제 레딧이라고 하는 이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예. 형성되어 있는 그 레딧과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지난주에 엄청나게 튀어 올라갔습니다. 이야, 이건 왜 그러죠? 또 예. 그러니까 많이 사는 거죠. 사는 거구나. 예, 그 레딧에서 밀어요. 밀어서? 예, 오늘은 이걸 한번 끌어올리자 이런 식으로. 레딧. 예. 그래서 가장 지난주에 좀 많이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 AMC거든요. 영어관 체인 보시면은 쭉 이제 쭉 올라가서 지금 26불 정도. 지난 한 주 동안만 거의 뭐 2배 이상 뭐 우리나라의 테마주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테마주인데 그러니까 어떤 뭐 특정 테마라고 해서 뉴스가 나와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으쌰으쌰 이걸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 쭉 올리고 나름의 논리는 짜고 있습니다. 아, 이들이 짜. 예, 나름의 논리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숏이 많이 걸려 있는 공매도가 많이 걸려 있는 종목을 노립니다. 오히려 아직도 그럼 공매도랑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있습니다. 예, 싸우고 있고 기관 증권사 리서치 센터와도 좀 싸우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공매도가 많이 걸려 있는 종목 중에서 뭔가 턴어라운드가 보인다. 그 사실 이 레딧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이 제가 뭐 올해 1, 2월 달도 그렇고 쭉 읽어보면은 굉장히 스마트하세요. 예, 굉장히 이 비즈니스 흐름도 잘 파악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라인을 되게 잘 짜세요. 이 회사가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좋아지고 좋아요. 실적이 다 턴어라운드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공매도 비율 봐봐. 이런 그 숏치는 기관들 다 이제 숏 스키징 커버링 다 들어가야 된다. 이런 논리를 세우면서 이제 주가를 이제 끌어올리는 건데 그런 흐름이 지난주에도 있었고 AMC가 좀 대표적이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게 시장과 지금 기관 시장과 그러니까 제도권 시장과 얼마나 괴리를 보이고 있는지 단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AMC가 이렇게 주가가 올랐고 금요일날 살짝 빠지긴 했는데 지금 주가가 26불입니다. 네. 근데 주요 IB들 미국의 뭐 골드만이라든지 뭐 시티라든지 모건스탠리, JP모건 뭐 이런 기업 IB들의 AMC에 대한 목표 주가가 제일 높은 데가 얼마냐면은 5불입니다. 아이고. 네. 평균이 한 3불 정도 됩니다.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6불? 네. 야. 지난주에 그 어디 시티인가 어디선가 AMC에 대해서 뭐 글쎄 뭐 경제 리오픈 되더라도 뭐 극장 사업자 잘 되겠어라는 뉘앙스로 세일 보고서를 냈는데 네. 그날 급등했습니다. AMC가. 5배나 올라 있네. 네, 그날 그냥 밀어버리더라고요. 이제 좀 월스트리트가 사실 이 레딧은 사실 약간 어찌 보면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수장이 약간 앨런 머스크 같은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월스트리트에서 좋아하면은 그거를 이제 역으로 이제 공격하는 그런 경향도 보인다라는 게 이제 좀 흥미로운 부분. 근데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저런 거를 담합이라고 해야 될지 뭐 그때 굉장히 조심스러워 했었거든요. 판결을 한번 한다고 했는데 아직 계속 보기만 하는 건가요? 결론은 안 나고 안 나서?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추가적인 이야기는 없어서 통정 매매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통정이군요. 그래서 레딧 흥미롭고요. 네. 그리고 오늘 메인 주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와 애플, 한국인도 좋아하고 이제 미국 애널리스트도 좋아하는 이제 두 종목의 소수 의견이 최근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수 의견이라 하면은 다 좋아하니까 싫어하는 사람의 의견이겠죠. 그렇죠. 네. 그런 소수 의견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오늘 짚어봤습니다. 오늘 휴장 기념으로 너무 무거운 내용은 안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최대한 좀 시간이 무거워요. 빨리 끝나는 글을 듣고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주식 분할 4분의 1의 주식 분할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50불인데요. 이 주식이 이제 향후에 한 4분의 1이 돼서 한 얼마인가요? 한 100, 한 70? 뭐 이 정도 되나요? 네, 계산이 갑자기 안 되는데 180 정도 되겠죠. 190 정도. 4분의 1로 주식 분할을 하는데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애널리스트 분들이 굉장히 호평을 했습니다. 네. 이게 주가를 보면요, 주가가 굉장히 차트가 제 개인적으로 나빠 보이지 않아요. 박스권을 차트가 나빠 보이지 않네요. 쭉 기다가 이제 뭔가 이제 이 박스권의 이제 상단을 이제 뚫기 바로 직전과 같은 느낌. 그리고 뭐 제 주식 그 투자자들의 책 저점을 배운 높여가고 있죠. 예, 저희 무서운 차트예요. 예.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컵에 뭐 이제 뭐 핸들 같은 느낌의 그런 원일의 컵, 원일의 컵 이런 느낌이 나서 그런지 원일의 컵은 아니고요. 예. 제가 뭐 차트는 그렇게까지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네. 모양 좋습니다. 보면은 거의 모든 증권사들이 실적을 내고 네. 예, 지금 다 목표 주가를 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뭐 내노라는 증권사들 지금 다 상향 조정을 해서 불안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네. 실적이 진짜 나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 뭐 게임용으로 들어가는 뭐 그래픽 카드 GPU도 좋았고
뭐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 GPU도 좋았고 뭐 암호화폐 수요도 워낙 좋았기 때문에 실적은 다 좋았고 이게 하반기까지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들을 다 내놨습니다. 네. 예, 약간 뭔가 찬양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정말 엔비디아 좋은 회사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하나같이 다 내놨는데 모건 스탠리에서만 약간 글쎄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 의견을 내서 오히려 오늘은 이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예. 이게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암호화폐 수요 이거 일시적일 수 있다. 2018년도에도 한번 일시적인 암호화폐 수요 때문에 회사가 굉장히 크게 휘청거린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예. 지금도 이 수요가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경계를 하고 있고요. 이 수요 끝나면은 단기적으로도 끝나면 실적이 하반기에 급격히 나빠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암호화폐 가격 특히 이더리움의 엔비디아 GPU는 굉장히 링크되어 있는데요. 암호화폐 가격이 빠지면서 채굴량이 좀 줄고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뭐 이런 트렌드가 지속된다면은 사실 엔비디아의 하반기 실적도 모건 스탠리 전망대로 장담은 할 수 없겠구나라고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양 말 나온 김에 엔비디아 실적 포인트 좀 방금 말씀드린 내용 조금 숫자적으로만 한 번만 좀 더 보여드려 볼게요. 네. 아이고 잘못 눌렀습니다. 일단 매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 이 부분이 화면에서 보고 계신 이 부분이 이번 분기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분기 지난주에 발표한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게이밍 2,760 밀리언 달러죠. 그러니까 한 27.6억 달러의 높은 매출을 보였는데 이게 전년이랑 비교해 보면은 더블입니다. 굉장히 게이밍 22년 2년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게 그 회사가 얘기하는 FY 2022가 이게 2, 3, 4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 기준으로. 예. 예, 이게 회사마다 이제 피지컬 이어를 이제 가지는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1월 말이 회계연도 끝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2021년 1월 말이 직전 회계연도 끝이다 보니까 지금 흘러가고 있는 회계연도는 2022년 1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FY22라고 칭합니다. 자식들 저것도 그렇게 저렇게 하고 있어. 예,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1분기 한국 기준으로 그냥 1분기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게이밍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뛰었죠. 데이터 센터 역시 2배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나머지 뭐 이거 두 개만 놓고 봐도 이게 메인이기 때문에 워낙 압도적인 메인 사업이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좋은 실적 그리고 이 흐름이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게임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뭐 암호화폐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리고 데이터 센터 투자 뭐 본격적으로 뭐 올해 이제 하반기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를 다 낙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모건 스탠리는 이 부분을 낙관을 못 하고 있어요. 예. 이 좋은 게이밍 매출이 지속이 될지에 대해서 낙관을 못 하고 있는 거고요. 모건 스탠리 입장은 이 게이밍 매출 안에 암호화폐 수요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경우에는 전용 채굴기를 출시를 해서 그걸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더리움을 채굴할 때는 다 엔비디아의 일반적인 GPU를 가지고 다 채굴을 합니다. 그래서 요 게이밍 매출의 이 숫자 27.6억 달러 속에서 사람들이 암호화폐 채굴하려고 사가는 분량과 물량과 진짜 게임하려고 사가는 물량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건 모르는. 네, 회사가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사실 이것 좀 구분하기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암호화폐 가격, 비트코인 가격이 뭐 이더리움 가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낙관만 할 수 있느냐라는 의견을 모건 스탠리가 소수 의견을 보였고요. 데이터 센터는 아마 한동안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일본 기업 몇 군데와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데이터 센터 수요는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약간 제가 생각하는 좀 약점은 이 오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오토가 이제 수많은
완성차 업체들에게 자율주행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 2년 넘게도 매출이 못 올라오고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답보된 상태네요, 그냥. 네, 답보 R&D용으로만 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거를 사실 한 3, 4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올리겠다라고 회사는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상대적으로 못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요거는 이 기술, 이 사업은 테슬라가 잘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임원 변동상을 봐요. 임원 변동상을 봐야 돼. 아 그렇네. 네, 저게 말은 그런데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그럼요, 정 이사님 다음엔 임원 변동상을 임원 변동상을 가져오세요. 갖고 아유. 그럼 제가 나중에 미국 기업의 변동상을 제가 청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엔비디아에게 저 개인적으로도 아쉬운 부분이 이런 오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어쨌든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이런 좀 소수 의견이 있다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애플에 대한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 네, 애플은 미국의 모든 증권사들이 다 거의 다 두 군데 빼고 다 바입니다. 투자 의견이 다, 그리고 목표 주가도 다 높은 상황인데, 뉴스트릿 리서치라고 하는 리서치 전문 기관에서 애플 목표 주가를 $90, 지금 한 얼마, 저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한 130인가 그 정도 하는데 $90로 셀 보고서를 어제 금요일 지난주에 냈습니다. 나름 약간 패기 있는 결정 이거 갖고 한국 스타가 한번 돼보고 싶어서 국내 투자자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셀 국내 증권사가 삼성전자 셀을 내는 그런 패기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폐기하는 무모함이죠. 네. 그 앞으로 자기 출입 안 하겠다라는 거니까. 네, 나름 그게 이쪽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이잖아. 아 그렇군요. 우리는 셀 보고서 내는 순간 출입 정지, 거래 정지. 예, 뭐 예, 우리는 어마무시.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 빗발. 빗발. 이런 거죠. 예. 그래서 나름 애플 역시도 뭐 워낙 회사가 좋다 보니까 다 바이 일변이었는데 뉴스트리트가 셀 의견을 냈고 좀 내용을 좀 이 소수 의견의 내용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아이폰 지금 12까지 나왔고 다음 아이폰 모델 출하량이 기대를 못 미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반적으로 뭐 이거는 모두가 동의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아이폰 모델의 업그레이드 주기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3년 정도에 한 번씩, 그러니까 3년 정도 업그레이드가 되다가 한 번 정도는 좀 쉬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계속적으로 좋아지면서 인기가 있다가 한 번 정도는 좀 마이너한 업그레이드만 그치는 구간이 있는데 그게 아마 아이폰 13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뉴스트리트 리서치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1 그리고 작년에 아이폰 11 이제 뭐 재작년, 뭐 작년, 올해까지 아이폰 11에서 12로 넘어오면서 지금 아이폰의 인기가 굉장히 또 많았죠. 나름의 업그레이드가 많이 생기면서. 근데 오히려 지금의 아이폰 12 모델, 지금 현재 모델의 인기 수요가 너무 좋은 부분이 오히려 내년에는 안 좋은 역설적으로. 효과로 나올 수도 있다. 왜냐면은 다 올해 많이 샀기 때문에 내년에 아이폰을 덜 살 거다. 뭐 카메라 세계에서 좋아져봤자 얼마나 좋아져 보겠냐. 뭐 길이만 좀 길어지는 수도 있고 뭐 그런 마이너한 업그레이드. 뭐 최근에 약간 루머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해요. 그 아이폰 13에 대한 뭐 스펙에 대한 루머가 나오고 있긴 한데 어쨌든 뉴스트리트 리서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애플의 이제 목표 주가와 이제 투자 의견을 이제 셀로 이제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 회사를 처음 보는데 뉴스트리트 리서치라는 회사가 공신력은 있는 되는 거예요. 네, 미국에서 그래도 아주 큰 리서치 아주 메이저는 아니지만요. 네. 그래도 뭐 좋은 의견들을 내는 이제 중소 리서치 기관들도 많고 그 중에 하나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 분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오늘 아침에 제가 좀 흥미로운 그런 지표. 뭐 이거는 뭐 아주 종목 아이디어까지는 아닌데요. 좀 흥미로운 이제 매크로 지표를 하나 저희가 발견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또 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또 나타날 것 같은 흐름이 보이고 있고요. 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소득 분위별로 이 정도면 한 $200,000 이상을 버시는 분, 한 한국 돈 한 2억 넘게 버시는 분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1억 5천에서 한 2억, 네. 1억에서 1억 5천 이렇게 다 소득 분위별로 이제 이렇게 쪼갠 다음에 이들이 크레딧 카드나 이제 데뷔 카드를 얼마만큼 쓰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보시면 이렇게 툭 튀어가는 부분이 있죠. 네. 이게 미국 정부에서 돈 푸는 구간이었습니다. 예, 최근에도 한번 풀었었죠. 네, 네. 이때 이제 돈을 씁니다, 사람들이. 예, 소비를 합니다. 쭉 올라가죠. 코로나 때문에 꺾였다가 2020년 1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꺾였다가 지지분해하다가 정부가 돈 풀고 한번 튀고 그 돈 다 쓰니까 좀 눌렸다가 최근에 또 돈 푸니까 또 튄 다음에 다시 눌리는 구간인데 네. 안 눌리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고소득층. 와. 예. 그래서 뭐 지금 뭐 페라리라든지 롤스로이스 등의 이제 뭐 슈퍼카 고급 차종, 네. 뭐 미국의 이제 요트, 고급 요트 이런 시장은 굉장히 호황입니다. 예, 전례 없을 정도의 호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만큼 고가 제품 소비는 한동안 굉장히 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명품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양극화죠. 예,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이런 양극화 현상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건 안 보고 싶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끝나고도 저랬거든요. 네. 아,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번 주에 실적 발표 기업들이 무엇이 있고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이 어떤 종목인지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거의 뭐 실적 시즌의 막바지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소프트웨어 기업들, 네. 그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약간 숨은 강자들이 실적 발표를 많이 합니다. 예, 보시면은 뭐 줌은 유명하지만 여기 뭐 수요일날 일레스틱, 뭐 도큐사인, 뭐 스플렁크 이런 기업들 많이 하고요. 제가 몇 차례 강조드렸던 클라우드 그렇죠. 보안 기업인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도 예. 이번 주 목요일날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하나같이 뭔가 나름의 한 끗발을 하는 기업. 예. 규모는 크진 않지만 예. 아주 뭐 대형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크진 않지만 나름 하나의 뭐 칼들을 하나씩 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은 뭐 그냥 일레스틱이라고 하는 네. 굉장히 생소한 네.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을 네. 좀 소개시켜 드릴까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주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혹시 일레스틱 이름만 놓고 봤을 때 어떤 기업으로 보이시나요? 저는 뭐 화장품 느낌만 드는데.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아유 참. 말씀해 주세요. 네. 어떤 저는 기업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저기 외국 기업에 관심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뭐 뷰티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아닙니다. 자동 화장, 뭐 AI로 화장하는 뭐 이런. 예, 비슷하진 않고요. 비슷하진 않고 깜짝이야. 뭐 언제 찍은 줄 알았는데. 비슷하진 않고요. 예. 순간. 충분히 뷰티 기업도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예. 힌트라기보다는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모든 홈페이지를 보시면요, 예, 말 그대로 연합뉴스, 네. 네, 네, 검색이 있죠. 예. 홈페이지별로 네. 미국 뭐 글로벌 기업으로 보면요, 네. 에어비앤비. 예. 에어비앤비도 당연히 내가 원하는 숙소를 찾으려면은 검색이 있죠. 예, 여기 이렇게 검색이 있죠. 검색. 예. 이 어디로 여행 가고? 네, 이 검색 기능이 있죠. 이 네. 검색 엔진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인터넷 플랫폼 사이트들의 검색이 이 일레스틱의 소프트웨어를 쓴다고 보면 됩니다. 국내에 다 거의 아주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예. 국내로 따지자면은 뭐 지금은 쓰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쿠팡도 이 일레스틱의 솔루션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짜 숨강자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쓰고 있고 아마존도 쓰다가 최근에는 아마존이랑은 좀 사이가 틀어져서 아마존은 이제 안 쓸 가능성이 좀 있고 그래서 숨은 강차입니다. 예. 그러네요. 순간. 되게 생소한 우리가 맨날 느낌이었지만, 접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접하고 있었던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검색 엔진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색 엔진이라고 하면은 구글 검색만 그렇죠. 구글이 짜는 그 검색 엔진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정말 우리가 다양한 그렇죠. 검색을 쓰고 있죠. 그래서 에어비앤비 그리고 우버도 저희가 위치 검색을 하잖아요. 맞아요. 택시 네. 그것도 다 일레스틱 걸 쓰고 있습니다. 아. 강자네. 예,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기업이고 제가 뭐 일일이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말로 설명드리기보다는 뭐 제가 예전에 그림을 그려놓은 게 하나 있어서 야, 뭐 그림도 잘 그려. 이게 하는 게 과연 없네. 잘 그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진짜 아니, 장교한데. 이해만 하면 되지. 그림. 예.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게 좀 확대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좀 말씀드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레스틱은 검색 기업이고요. 네. 수많은 인터넷 사이트들이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런 검색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으로 치면은 이 검색 엔진의 사용처가 뭐 홀푸드, 아마존 아까 좀 사이가 안 좋았던 네. 말씀이 틴더, 인스타그램, 우버, 쿠팡, 페이스북, 구글맵 등이 다 일레스틱의 이런 검색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 검색 엔진이 어떻게 작동을 할 것 같으신가요? 약간 잘. 이것도 그냥 좀 막연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시중에 떠다니는 데이터를 뭐 좀 용어를 하면 크롤링을 해서 끌어와서 네. 그거를 체계적으로 저장을 시킨 다음에 네. 그리고 그 체계적으로 저장을 시킨 것을 내가 데이터를 그 사용자가 원하는 그런 조건들 기반으로 잘 분석을 해가지고 네. 딱 필요한 데이터를 딱 띄워주는 게 이게 검색인 거죠. 예, 예. 데이터는 정말 다 시중에 떠다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일레스틱이 가지고 있는 이 엔진의 그런 핵심이 뭐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우리의 IT 인프라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도 수많은 데이터들이 떠다니고, 예, 그리고 기업들의 개별 서버에도 데이터가 떠다니고 보시면 제가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떠다닌다고 웹에도 엄청나게 데이터들이 네, 떠다닌다고 네. 이렇게 그걸 그림을 그리신 예, 거죠. 그리고 네.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 뭐 태블릿 이런 모바일 환경에서도 데이터들이 엄청 떠다니잖아요. 네. 요 IT 인프라의 환경에 있는 데이터들을 크롤링, 땡길 수 있는 솔루션을 일레스틱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데이터를 긁어 모으는 솔루션과 함께 그것을 체계적으로 저장, 가공하는 그리고 처리 분석하는 솔루션도 일레스틱이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들을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식에 맞게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딱 요 홈페이지에 띄워주는 것까지를 연결해주는 엔진, 소프트웨어를 일레스틱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솔루션 명으로서 뭐 일레스틱 스택이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이런 기업입니다. 야. 그래서 일레스틱과 같은 경우에는 6월 2일 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 좀 흥미롭게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위치 기반 검색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우버라든지 호텔 네, 검색, 네. 에어비앤비 검색 이런 것도 일레스틱이 많이 할 텐데 경제 재개 수혜도 가능한 기업입니다. 경제 뭐요? 재개, 재개. 예, 오. 리오픈. 오.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을 하면은 경제가 재개가 되면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일레스틱은 사람들이 여행 가고 나가서 있으니까. 활동하고 어. 예, 나가서 막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다양한 모바일이나 인터넷 검색 같은 걸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 검색을 하면 할수록 일레스틱이 좋아지는 구조다라고 이야, 보셔도 될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희가 보기에는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많이 약간 생소하지만 네. 숨은 강자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고 나름 좀 기술이 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미국에서도 막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엄청 막 많이 나오고 그렇지는 않아요. 이 회사가. 근데 꽤나 좀 실력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하나고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렸고요. 이렇게 떠다니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뭐 크롤링 땡기고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검색을 넘어서요. 여기 보시면은 검색을 넘어서서 어떤 기능까지 할 수 있냐면요. 그 IT 인프라의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아까 데이터를 끌고 와서 그걸 다 저장해서 놓고 분석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것까지 가능하냐면요. 기업 보안도 가능한 겁니다. 아. 네. 데이터들을 막 분석을 하는 거니까요. 어쨌든.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검색 결과값으로 내주는 역할도 하지만 오히려 그 분석한 데이터들의 결과값을 보안으로 도움을 네네. 해서 제가 좀 글씨를 못 써서 좀 웃긴데 이런 결과값 정보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일레스틱을 쓰고 있는 어떤 뭐 기업이 자기들 기업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막 일레스틱 솔루션으로 돌려봤더니 뭐 북미 서버의 트래픽이 급증하는 현상 그래서 북미 서버에 확충이 필요한다든지 혹은 아시아 쪽 서버에 뭔가 트래픽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들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B2B 시장, 그러니까 당연히 B2B 사업자긴 하지만 단순 검색 이외에도 다양하게 뭐 로그 분석이라든지 보안 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뭐 데이터 관리, 처리 분석 이런 영역에서도 두루 쓰일 수 있는
솔루션을 일레스틱은 가지고 있는 거고 뭐 온라인 게임 기업들 액티비전 빌리자드라든지 시스코 뭐 아까 말씀드린 우버 이런 기업들이 다 일레스틱의 솔루션을 또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좀 휴장 기념으로 그냥 네. 뭐 좀 오늘 시장 뭐 상황과 상관없는 뭐 일레스틱이라는 기업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니까요 한번 이 회사가 어떤 이야기를 실적 발표에서 하는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실적 내용에서 경제 재개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이 회사가 자기들 고객 중에서 어디 쪽 트래픽이 터진다, 터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쪽이 사실 오프라인 쪽에서도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흥미로운 기업이라서 한번 좀 들고 와봤습니다. 정말 재밌네요. 네. 네. 저도 저기 말씀 주시는 사이에 찾아봤죠. 흥미로워서 그랬더니 뭐 페이스북도 저 회사 거 쓰고 있고 넷플릭스도 쓰고 있고 와 장난이 아니네요. 야 정말 오늘도 또 아주 저 하나 완전히 새로운 회사를 하나 배울 수 기본적으로 하나만 첨언드리면 예. 원래 오픈 소스 기반의 소프트웨어 예.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정책을 바꿔서 네. 대기업 향으로는 오픈 소스 정책을 좀 바꿨다 정도. 혹시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이 있을까봐 첨언 네.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